지친 장롱 눈틈으로 보이는 할머니 모습이 그 양쪽 눈이 아까처럼 막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고 있던 눈이 갑자기 한 곳을 바라보는데 이야기는 2009년 선예 씨가 12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학을 맞은 선예와 남동생은 경남 함양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외할머니 댁은 3층짜리 빌라의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빌라는 개당 층계찬마다 주민들이 장독대나 화분을 많이 내놓는 곳이었어요. 풍경이죠. 선예와 동생은 거기서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했어요. 5초 뒤에 찾는다. 숨어. 5, 4, 계단 위로 올라가서 숨을 곳을 찾았대요. 2, 1. 찾는다. 근데 선예는 이제 벽을 짚고 이제 안 보이니까 2층 층계참 위로 올라가서 양팔을 막 이리저리 휘저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들 이거 해보셨잖아요. 사실 스카프로 이렇게 눈을 가려도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다 이렇게 바닥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두마자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시야 한 구석에 발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예는 재빨리 쫓아가서 그 형체가 있는 곳을 확 덮쳤어요. 그랬더니 빈 화분 하나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분을 내가 건드렸구나. 이제 혼날까 봐 화분을 은근슬쩍 이제 세워놓았어요. 근데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가 3층으로 올라갔구나. 선예는 얼른 다시 스카프를 쓰고 계단 올라갔어요. 잘 준대. 잡았다! 이제 네가 쓸래! 하고 동생을 확 끌어안았는데 안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스카프를 풀어보니까 처음 보는 할머니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가, 네 이친아 맞지? 나를 어떻게 알지? 우리 외할머니 친구신가? 선예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거 먹어볼래? 감 같은 걸 소쿠리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말린 과일을 받아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맛이야? 이 말린 과일은 씹으면 씹을수록 달죠? 네, 달아야 되는데 모래알 같은 게 입속 여기저기서 막 굴러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빨리 뱉고 싶은데 앞에서 할머니가 보고 계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입에 든 걸 오물오물 이렇게 그 씹었어요. 예의니까. 유심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아이고, 그게 목이 막히는 것 봐. 이것도 마시라. 속 내려갈 기다. 장독에서 동치미처럼 하얀 국물을 쭉 떠서 내밀었어요. 선예는 손이 닿자 흠칫 놀라. 손이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뭔가 한기, 냉기 같은 게 도는 거예요. 선예는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괜찮아요. 마시라 않겠나? 그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겁한 선예 씨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우당탕탕 내려갔죠. 선예 씨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입안에 물고 있던 걸 다 뱉어냈어요. 이상하니까.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찾았는데 잠깐 나가셨는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혜가 설마 하는 동안 선혜 씨는 뚝딱 달려갔어요. 거기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인데 커다란 장롱이 있어서 일단 거기 숨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장롱문을 닫기 전에 그 할머니가 느릿느릿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덜 닫힌 장롱 문틈으로 보이는 할머니 모습이 그 양쪽 눈이 아까처럼 막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고 있던 눈이 갑자기 한 곳을 바라보는데 선예 씨가 숨어있던 장롱을 바라보신 거죠. 탁. 금방이라도 장롱문을 열어 제낄까 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데 한참 지나도 조용한 거예요. 할머니가 갔구나. 장롱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란 선예 씨가 털썩 주저앉자 할머니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선예 씨의 입가에 무언가를 들이밀었는데 아까 그 하얀 국물 있죠? 그 하얀 국물이 담긴 바가지였어요. 큰일 날 거야. 절대 마시면 안 돼 싶었어요. 선예 씨는 입을 꾹 닫고 버텼어요. 할머니 힘에 못 이겨서 입을 막 열라는 찰나 뭔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턱을 쥐던 힘이 사라지면서 선예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선혜야, 눈 좀 떠봐. 선혜야, 선혜야. 선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외할머니가 선혜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생이 막 울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떤 이상한 할머니가 나 입을 먹이는 정신을 차린 선희 씨가 외할머니를 붙잡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너무 기겁을 하시면서 선혜야, 이거 좀 마셔. 소금물로 입안을 막 헹구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더 마셔야 돼. 너 그 할머니가 준 거 안 삼켰지? 삼킨 거 아니지? 그래서 네가 이러고 있었구나. 사실 아까 숨바꼭질 할 때 동생이 구석에 쪼그려서 숨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나가 안 오니까 동생 씨. 네, 동생이 누나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계단을 오르던 동생이 누나, 선희 씨를 발견했는데 누나 거기서 뭐해? 선희 씨가 반쯤 풀린 거죠. 화분에 흙을 막 입안에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준 거였는데. 아까 선희 씨가 그 할머니에게 말린 과일을 받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싶었잖아요. 사실 선혜가 우적우적 씹고 있던 게 말린 과일이 아니라 흙이었던 거죠. 비겁한 동생은 외할머니를 불러왔고 외할머니가 장롱 앞에 쓰러져 있던 소녀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네 외할아버지가 너 지켜주셨나 보다. 사실 그 방은 외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어허.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이 떨어져 있었고 선혜 씨가 할머니에게 콱 잡힌 순간 하고 떨어졌던 소리가 영정사진이 떨어지면서 났던 소리였던 거예요.
있어요. 그날 할머니가 주신 그 음식들을 만약에 다 삼켰다면 선혜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